먼저 목요일은 또 파이널이었고요. 실시간 컨설팅으로 취업준비생분들이 왜 떨어졌나를 저희가 잘 알아봤던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도 또 계속 이어지겠죠? 예? 네, 자소서 100% 합격을 이루어줄 자소서계의 지존이시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동안 뭐 했습니까? 주말에 그 최종 합격하신 분들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연락을 좀 받았고요. 오. 저희 방송을 우리 방송 자랑이 아니라 진짜 많이 봐요.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름은 틀리게 얘기해 나한테. 어. 잡 정보센터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는 못하는데 뭐 어. 잡 먼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우리 방송 보고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래요. 현대 뭐 계열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 합격이 돼서 저한테 짧게 뭐 메일을 주는 분도 있고요. 따로 카페에서 또 공식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무튼 고맙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그 계속 이후에는 연락이 연락 안 와요. 네, 그 이후에는 이직할 때 또 한번 연락 와. 한 6개월 있다. 도와달라고.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 걔야. 합격했다고 축하했던 그 친구들. 근데 어쨌든 뭐 어.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뿌듯하면서도 좀 씁쓸한 기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이제 합격해서 또 입사하겠다고 이럴 때는 또 야 가지 마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말에 좀 많이 겪었고요. 그랬군요. 네, 이번 주에도 최종 또 발표들 많이 나니까 또 맞아요. 축하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왜 떨어졌나라고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민혁쌤의 그런 말, 저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저희 럭키 크리스마스 특집을 잘 보다 보시면 지금 민혁쌤이 얘기했던 어떤 합격자의 영광을 얻을 날이 분명히 내년 3월에 올 수 있을 거라 생각 드니까요. 네.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분 모셨죠? 누굽니까?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오랜만에 이분 보고 싶었습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리 뺏긴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이 얘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요즘 사실 좀 바빴어요. 그랬어요? 또 이 직업 방송에 이제 또 이 성원에 힘입어서 네네. 제가 좀 매장을 확장하는 바람에 오. 네, 좀 그랬군요. 바쁩니다. 굉장히 지금 얼굴이 축하드립니다. 빨개지면서 내가 지금 잘린 게 아니고 밀린 게 아니고 바빠서 다른 사람 넘긴 거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아, 굉장히 네, 강하게 네, 맞습니다. 어필하신 저는 임종아. 매장 확장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저 계속 나오겠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깨알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임송아 예. 강사님의 뒤를 이어서 지금 또 좀 크리스마스 예.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계신 분이시죠. 구보나 기쁘다. 캐스터. 예, 기쁘다 보나 오셨네. 네. 예. 기쁘다 보나 오셨네. 구보나 함께 캐스터 보시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 이제 특집 예. 이름이 럭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루돌프 머리띠 한번 써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예, 어울리는데 네, 얼굴이 되게 빨개져 있네요. 예. 설명 바로 하네. 처음부터 그냥 질문을 못하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할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실시간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주인공들을 저희가 원래 자리에 모셨었잖아요. 네네. 지난주 누구였죠? 지난주 지명 학생이었죠. 지명 학생. 네. 굉장히 그 친구 4일 동안 많은 것을 얻어갔는데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자리가 없어서 오프라인으로는 못 얻고 그 대신 전화 내일 연결로. 모십니다. 내일입니까? 네네. 예. 전 내일부터 휴가를 가기 때문에 저는 보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뭐 저희가 출연 못하고 오늘은 전화 연결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누굽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이주연 학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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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4학년 2학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4학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네. 그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4학년 2학기, 막학기 재학 중인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주연, 뭐 네. 지금 주연 학생 목소리 들었더니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아니요, 걱정이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네, 네. 그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2016년 상하반기에 정말 많은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디에 지원했고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2016년 상반기가 저한테는 거의 첫 취업 도전기였는데요. 네네. 우선 상반기에는 현대 그린푸드라는 기업에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한 건 아니고 예비 합격자였는데 예비 번호가 안 돌아서 떨어졌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은행 인턴 지원했었고 기업은행 인턴 지원했었고 둘 다 서류는 붙었는데 기업은행 면접에 가게 돼서 합격을 해서 결국 됐고요. 국민은행 면접은 또 떨어졌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KT 영업관리 또
한화큐셀 영업관리, 또 그다음에 모든 시중은행은 다 지원했었는데 서류가 합격한 곳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네, 전부 탈락했습니다. 야, 이렇게 목소리가 이쁘고 밝은 기운인데 왜 떨어졌을까 고민이 되네요. 자, 오늘은 그 자소서 시간이에요. 네. 우리 그 주연 학생께서 자소서에서 제일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게 궁금한지 좀 얘기해 볼까요? 우선 많은 고민이 있긴 하지만 네. 가장 궁금한 거는요. 사실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을 둘 다 지원했었는데 둘이 사실 자소서가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네. 또 신기한 게 신한은행은 떨어지고 우리은행은 붙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들도 다 떨어졌는데 도대체 그 붙고 떨어지는 차이가 뭔지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혁쌤께서 아까 굉장히 또 단순한 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저 대충 예상은 됩니다만 네, 네.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정말 고민이 많고 답답할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면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고구마 뭐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제가 그런. 질문 좀 드려도 돼요? 네, 네. 질문 좀 하세요. 이주연 학생, 주시죠. 네. 조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알아요? 네. 미안합니다. 난 아나 해서. 네. 지금 그러면 어디 네 했더니 모른다. 학교예요? 지금 알았다. 네, 저 수업 도중에 나왔습니다. 아주 회기죠. 그러면. 저 회기 아니고 국제 캠퍼스예요. 그럼 수원 쪽에 영통 네네. 쪽에. 네. 수원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전화 받고 있는데 굉장히 춥네요. 그렇군요. 근데- 빨리 들여보내세요. 네, 그 괜찮습니다. 이주연 학생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 제가 자기소개서랑 이제 보내주신 거 다른 회사들 것도 쭉 봤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목요일 날 또 만나서 대화를 할 텐데 네. 전체적으로 은행 쪽에 집중해서 쓰셨더라고요. 네. 그 제가 궁금한 건 원래 평소부터 은행 쪽을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한국어 전공이기 때문에 선후배들이 은행 쪽에 많이 가서 그쪽에 포커스를 좀 뒀던 겁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원 동기 측면에서. 네. 우선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선배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은행을 제가 공채 때 쓴 이유는 일단 상반기 인턴을 썼을 때 인턴이 붙은 게 사실상 거의 은행 쪽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은행과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싶어서 은행에 치중을 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은행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한 7월쯤부터 은행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영업관리에 특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보면은 영업관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은행 쪽에 꼭 고집을 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 일단은 어디든 좀 들어가자라는 게 가장 그렇군요. 커요. 어디든 들어가자? 네. 너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그 주연 학생 답답한 그 속을 좀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네. 저희가 방송 진행할게요. 네, 저희는 네. 내일 뵐게요. 내일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그 하단에 네, 보니까 저희 우리 주연 학생 얼굴이 떠올랐는데 일단 그 제가 아까 생각했던 우리 민혁 쌤의 답이 어떤 걸지는 잠시 후에 얘기해 볼 텐데 일단 네네.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을 것 들어가고 같아요. 보자. 그 은행을 많이 했지만 꼭 은행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어때요? 이런 경우가 사실 뭐 대부분이고 이주연 학생이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은행권을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소부터 내가 뭐 은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경제신문을 읽는다든지 이런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은 극히 드물고요. 사실상 많은 인원의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문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취업이 불리한 어문학 전공자다 보니 자기가 그냥 합격률이 높은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이주연 학생이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그 좀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아니 같은 자소서인데 왜 신한은행은 불합격을 하고 이제 우리은행은 합격을 하는 이거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은행마다 추구하는 그 신입사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얘기로 좀 풀자면 신한은행은 경험 자체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고 반면에 막 신한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탈락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반면에 우리은행은 경험보다는 우리 은행에 대한 어떤 관심,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주연 씨의 자소서가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이 자소서를 보면서 또 민혁 쌤께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 이주연 학생이 궁금해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자소서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문학 네. 캐스터가 알려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이 시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자소서 항목인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항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인생 중 최고의 순간 등을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을 지원한 이유, 즉 동기와 입행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항이 2000바이트 이내로 작성했으면 됐을 반면에 이번 두 번째 문항은 10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2가지를 기술하고 또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경험을 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문항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이나 경험, 재능, 지식 등을 소개해 주세요.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은행의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6문항으로 신한은행보다는 2문항 정도가 더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 문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겁니다. 제시어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나 성공, 실패나 지혜 등의 제시어가 이제 언급돼 있는데요. 조금 어렵죠. 자, 두 번째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으로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목표하는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 3가지를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3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4번 문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자, 4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즉 학업 과정이나 경험, 자격증 취득 상황에 대해서 600자 이내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는 위비뱅크나 위비톡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상품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낸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우리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소서 항목 살펴봤는데요. 항목 수는 다르지만 이 묻고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지, 어떻게 해야 합격 자소서가 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한과 우리은행의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신한 4가지였고, 네, 그리고 우리는 6가지였습니다. 많았어요. 굉장히 좀 뭐 구체적이게 신한에 했고요. 비하면 예. 우리은행 거의 뭐 신춘 문예를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붙었고 신한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글 내용이나 어떤 그 구체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주연 학생이 떨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주연 학생 입장에서는 궁금한데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가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를 이주연 학생이 아마 모르고 접근을 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좀 실패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그 이주연 학생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처음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붙이라고 하는데 논리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단락에는 이러이러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은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본인의 경험을 쓰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는 첫 번째 단락에 얘기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시킬지 이렇게 그냥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똑같이 접근을 했고 공교롭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그 우리은행은 굉장히 선호하는 반면에
신한은행은 이렇게 접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아까 전에 이제 구분학회에서도 잘 읽어주셨지만 신한은행은 이제 항목이 4개인데요. 1번 항목에서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지원자의 성향을 아주 강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3가지 항목에서 뭐 마지막 항목은 뭐 특별히 어필할 게 없으면 쓰지 말라고까지 하듯이 이렇게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까지를 원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우리은행은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6번까지를 전부 다 원하는 게 우리은행에서 많네요. 그렇죠. 뭐를 어떤 걸 기여할 거냐, 어떤 목표가 있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회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뭐 창의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일단 저희가 지금 1차로 평가를 내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포멀한 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포멀한 걸 신한 싫어하는 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신한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방송을 보고 또는 자기소개서 서적을 보고서 기승전결을 딱딱딱 구조화시켜서 맞추는 방식을 분들이 알 수 있나 그거를? 나 그게 궁금한. 그 아까 알수 복부들 있죠. 얘기했는데 네, 아니 우리를 쓰고 복부산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아요. 이런 친구들이 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은 우리 또 이따가 이제 2부에서 그래요. 실제로 또 인사 담당자를 모시니까요. 그런 네.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백문이 같아요. 불여일견이니까 네. 보면서 한번 네, 해봅시다. 한번 얘기를 예. 해보죠. 그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모든 항목을 다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네. 지원 동기 항목만 네. 회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원 동기 우리은행 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단락에 이렇게 위비 무한으로 리디뱅크 도약 이렇게 해서 위비 무한 위비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어요. 살짝 뭐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어, 유비무한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위비라는 언어 게 유비로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그 우리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네. 그 관심도를 보이기 위해서 뭐 국민 금융 메신저 굳히기를 돕고 우리은행과 함께 성장하고자 지원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단락에는 본인의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본인이 이제 타 은행에서 굳이 저는 아이은행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인터넷 뱅킹은 아니잖아. 이게 기업은행이거든요. 이게 IBK. 그러니까 이런 그냥 거는 그냥 써도 되죠. 쓰는 게 훨씬 저는 그러니까. 신뢰를 높일 맞아, 수 맞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타 은행에서 했던 인턴 과정에서 겪었던 거를 쭉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위비톡의 가입자 유치, 월간 활성 이용자 이런 키워드는 좋네요. 상당히 늘려서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금융 멘토 행원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글을 마무리를 해줬죠.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우리은행에서 좋아하는 방식에 사실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좀 선호하는 방식이죠. 직무에서 지원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회사에서 강조하는 어떤 업종의 그런 강조 분야들 이런 걸 좀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직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은행에 또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은행이.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송아 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은행권을 쓸 때 은행은 뭔가 다 고객을 잘 응대하는 서비스를 뭐 개선한다 이러면 되는 줄 알거든요. 예를 들면 농협은행 딱 지원할 때 농민들을 위한 일하겠다 이러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은 지금 현재 일반 고객을 늘리기 위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써줘야 되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정말 몇 년째 밀고 있는데 절대 밀리지 않는 이 위비톡을 활성화하겠다. 이건 우리은행에서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처음에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구체성도 있어 보이고 약간 뭐 지명 학생과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명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그것도 여성의 어떤 섬세함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돋보이는 점이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사실 그 이주연 학생이 지금은 이제 방송 관계상 신한은행과 우리가 우리은행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고요. 잘 쓴 자소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지원자 비교를 했을 때 또 그래요? 우리은행에 합격한 또 타 지원자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잘 쓴 자소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부분만 또 이렇게 캡처해서 이주연 학생의 어떤 자소서를 또 캡처해서 출력을 해서 옆에다 놓고 베끼지 마라. 너 할라 그랬지 지금. 자기가 쓴 거 있냥 또 위비톡이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이러면 또 이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방송의 좀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같이 시청해 그러면 주시면 좋을 것 잘 쓴 자소서는 더 구체적이에요? 같아요.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로 내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설문조사까지 했다라든지 또 뭐 지인들에게 확인도 해보고
핸드폰을 보니까 위비톡을 뭐 그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이런 점들의 어떤 한계를 그러니까 극복하고자 내가 한번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실무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실무에서도 써먹을 만하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은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진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었나라는 어떤 만나고 싶은 호기심을 야기하면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연 학생도 나쁘지는 않으나 굳이 평가를 하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8점 정도 않네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그렇죠. 좀 완벽한 자소서가 될 그렇죠. 수 그러니까 우리 있겠죠? 시청자분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는데 네. 요 부분만을 또 어떤 분들이 딱 우리 방송에 한 14분에서 20분 요 자소서만 보고서 안 하더라고. 이 전체를 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방송 취지를. 그러면 너는 2017년도 왜 떨어진 일 보고 있을 거야. 2017년도 하반기에 또 후보 앞에서 그래요. 나오고 이러는 거를 또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제발. 내년엔 저희를 보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탈락했던 자소서죠. 신한은행의 그래요. 자소서 이주연 학생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방송 우리가 끝나고 볼 텐데 구분을 잘 하니까 얘기해 주죠. 탈락이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보면서 저 말씀드릴게요. 봤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볼게요. 지원 동기 시니어를 낚다. 나쁘지 않아 이거. 네, 물고기 어자를 해서. 이분이 보니까 언어 기본적으로 유희를 잘하시네요. 언어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위비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싫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볼게요. 네. 시니어와 비대면 채널을 연결하는 가교 행원으로서 국내 최고로 시니어의 강한 뭐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요로요로해서 지원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단락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지원했다.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은 거의 복붙이야. 아이은행 아이채널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거의 똑같으니까 실버 달러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구매력이 높다 이거죠. 그 중장년.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이은행에서 했던 것 중에 다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뭐 또한 S전자 봉사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고객 구축에 10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마무리를 했어요. 단어 사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니어의 비금융 니즈라든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워딩을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어 그거는 거는 보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지. 신한은행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담당자가 이런 것도 어디 조민혁 책 봤네. 또는 잡정보센터에서 이런 거 얘기했네.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래서 쭉 넘겼을 거라고. 나는 지원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한데 그러고 쭉 봤는데 경험을 딱 보니까 그렇게 신한은행에서 선호하는 또는 도전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열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주연 학생 뭐 나오면 제가 목요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본인의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회사에서는 합격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또 불합격을 한 거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여기는 되는데 안 됐을까 이걸 너무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송아 쌤은 주관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다른 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정말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뭐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뭐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아버지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알려드리면 이런 거 굳이 껴넣은 느낌 이런 것들 되게 조악해져서 차라리 이런 걸 안 넣는 게 좋지 않나. 조악하다. 아까 우리은행의 사례는 좀 달라요. 제 위비톡은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를 해봤다는 거거든요. 홈쇼핑 뭐 상담원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아버지 이건 좀 약간 매장을 확대하더니 저 자리가 약간 CEO들이 앉는 자리 같아. 우리 태성 쌤도 처음에 저기 앉을 때 막 엄청 저기 하셨잖아요. 뭐 송한 쌤이 독해지셨네. 그래요. 네, 조악하다는 뜻은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굳이 이 말을 써 넣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어. 이게 조악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에게 알려드리면 뭘 느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알려드렸으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아까 서류할 때는 저기 사진을 안 보나요? 서울 때 안 보죠. 서류는 안 봐요. 서류 그러니까 은행은 보질 않고요. 아예 사진을 입력하는 그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은행권은 이제 더 이상 그 얘기가 근데 우리 네. 같은 경우는 자소서 쓰기 전에 왜 그 쓰잖아요. 이력을 옆에다가. 그 사진 이력할 때 입력란이 아예 없어진 없어요? 걸로 저는 없어요. 은행권은 지금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입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2부에 나오는 그 인사 담당자분의 회사가 그럴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부분을 우리가 불러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내가 아까 또 왜- 돌려서 아니, 얘기할 그래서 봐. 거야. 왜 그 얘기했냐면
그때 그랬거든요. 신하는 어때야 된다? 예뻐야 된다. 그래, 그 얘기해서 외모를 좀 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현 씨가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됐고 안 됐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구보나 캐스터 좀 잡아주세요. 구보나 캐스터 정도면 제 생각엔 신한은이나 국민 최종이죠 뭐. 예. 예.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 하지만 가능하지 않겠냐. 저보다 더 이 정도면 저한테 뭐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분이 가끔 이제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네. 예. 다 믿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그러면 뭐 외모 관련돼서는 1차 서류 때는 알 수 없는 거다. 1차는 그런데 이제 최종 때는 은행은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는 네, 알겠습니다. 그 점도. 서비스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은행권 말고도 이주연 학생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했는데요. 보면 뭐 서류 불합격한 데를 보자면 KT 영업관리, 그다음에 한화 큐셀 영업관리, 뭐 신세계푸드 하이마트도 영업관리, 있고 서브원도 있고. 좀 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서류 합격된 부분은 국민은행 인턴,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 영업관리, 뭐 JTBC 인턴 기자까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보시는 분이 넌 식성이 뭐야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전 굉장히 예. 잘하고 그래요? 있다. 이주연 네. 학생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있고 아까 전에 현대 그린푸드는 뭐 최종에서 불합격했다고 했는데 음. 현대 그린푸드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공채를 진행하는 회사예요. 현대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이 굉장히 잘해서 서류 통과가 된 게 아니라 경희대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최종까지 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글로벌 캠하고 회기는 왜 묻었어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 한국어는 저는 회계인 줄 알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회기와 글로벌 캠퍼스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고.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좀 오늘 놀란 게 수원 캠은 이공계만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아닌 걸 보니까 글로벌 캠이어서 다른 과도 있습니다. 있네요. 예.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차별을 두는 건 아니죠? 차별을 제가 두는 게 아니라 기업 내에 있죠. 아무래도 있군요. 예,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쪽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 좀 나오면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래요. 자 원래는 KT 영업관리 자소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일단 지원 동기 외에 또 이주연 학생이 좀 부족했던 항목이 있다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주연 학생의 자기소개서의 그 경험을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힘든 어떤 삶을 살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우리 방송 때 항상 강조드렸듯이 그 대인관계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 측면에서 뭔가 갈등을 했다거나 뭔가 고민했다거나 협상했다거나 어떤 이런 측면의 경험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근데 또 이렇게 아까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또 생각도 들어요. 아, 이제 막 그래요? 졸업하는 정도의 그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화요일, 수요일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휴가만 아니면 그 뵙고 싶은데 일단 뭐 그 지명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스펙 이외에 저희가 월화수목 지켜보면서 어떤 알 수 없는 무형의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처럼 주연 학생도 잠깐 통화였지만 그 기운은 굉장히 발랄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에너지가 분명히 넘쳐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주연 학생에게 자소서 합격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송 학생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아직 자신의 그 진로를 정하지 못한 분이에요. 보니까 이분 약간 방송 욕심도 있고 은행권도 가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보니까 아나운서 뭐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고 그래서 소개가 계시거든요. 되게 좋았구나. 그래서 JTBC 인턴 기자도 이게 지원해고 이런 그러셨구나. 거예요. 그래서 은행 그리고 방송 그리고 영업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분류의 친구들이 이제 선호하는 이게 한 파트인데 그 중에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딱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혁 쌤도 한 말씀 딱 해주시죠. 저는 그 초반에 저희가 강조드린 대로 너무 그 기승전결 그 구조를 갖다가 모든 회사에 다 그대로 적용하려는 그런 구조를 좀 변경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목요일 날 만나서 제가 직접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학생 취업 준비하랴 또 마지막 학기 성적까지 챙기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요. 마지막 학기가 제일 바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중일 텐데. 네네, 예. 마지막 학기 성적 잘 챙기시고 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